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내 손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 뇌의 문제일까요?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죠?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이 섬뜩한 질문이 바로 지금 현실의 법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논쟁거리인지에 대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국 뇌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기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자유의지나 책임 같은 개념들은 도대체 어디에 설 자리가 있을까요? 자, 이 좀 추상적인 논쟁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좀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1991년입니다. 65살의 허버트 와인스타인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는 이걸 자살처럼 보이게 하려고 12층 아파트에서 아내를 던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그냥 명백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이야기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와인스타인 측 변호인들이요, 정말 전례 없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를 살인자로 만든 건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뇌 속에 있던 어떤 혹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게 바로 이 페트 스캔 사진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기 보이는 저 낭종, 그러니까 물혹이 뇌의 앞부분, 전두엽을 꽉 누르고 있어서 와인스타인의 판단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주장이었냐면요. 판사가 이 뇌스캔을 증거로 채택하니까 검찰이 결국엔 살인 혐의를 포기하고 과실치사 혐의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뇌과학이 법정의 판결을 뒤집어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뇌에 있는 혹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정말 혁신적인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 영상 기술이라는 게요, 인류가 진짜 수천 년 동안 상상만 해왔던 거잖아요.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일, 이걸 현실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의학이 좀 발전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기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차이가 되게 재밌어요. 먼저 뇌전도, EEG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뇌 활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반면에 fMRI는 뇌 활동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위치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딱 찍는 CCTV처럼 말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fMRI는요, 우리 뇌의 어느 지역에 활동의 소나기가 내리는지, 그러니까 피가 어디로 확 몰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컬러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직관적이죠. 자, 이렇게 뇌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건 과연 진짜로 존재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죠. 벤자민 리벳이라는 과학자가 한 실험인데요. 실험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참가자들한테 그냥 아무 때나 원할 때 손목을 까딱 움직이세요 라고 한 게 다예요. 근데요, 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순한 행동 속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거의 폭탄 선언 같은 결과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손목이 실제로 움직인 게 0초라고 할 때 참가자가 이제 움직여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순간은 그보다 0.2초 전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뇌에서는요, 준비 전이라고 부르는 뇌활동 신호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무려 0.35초나 더 먼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뇌가 이미 움직이기로 결정을 다 해놓고 한참 뒤에 우리가 내가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의지는 뇌가 내린 결정을 그냥 따라가는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리베트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에요. 내가 내 행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뇌의 무의식적인 활동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무서운 가능성을 확 열어버린 거죠. 자유의지 자체를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과학적인 발견들. 이런 발견들이 실험실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죠. 곧바로 가장 치열한 현실의 무대, 바로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 이 두 이미지를 좀 보세요. 한쪽에는 법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저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뇌 스캔 이미지가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통적인 법의 개념과 이게 과학적 증거다라고 말하는 뇌과학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인용문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05년에 있었던 로퍼 대 시몬스 사건 판결문의 일부인데요. 당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근거로 뭘 들었냐면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뇌과학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겁니다. 와, 뇌과학이 진짜로 나라의 법을 바꾼 사례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실험이 그 점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이오와 도박과제라는 실험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참가자들 앞에 카드덱 4개를 놔둬요. 2개는 조금씩 꾸준히 돈을 따는 좋은 덱이고 다른 2개는 가끔 크게 따지만 결국엔 돈을 다 잃게 되는 나쁜 덱입니다. 자, 결과를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게임을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이 덱은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나쁜 덱을 피해요. 그런데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들은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큰 이익에만 계속 현혹돼서 결국엔 파산하고 말죠.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뇌의 기능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다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 뇌가 모든 걸 결정한다면 과연 누군가에게 죄를 묻고 벌을 내리는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뇌과학은 사실 수천 년 된 철학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셈입니다. 한쪽 극단에는 강성 결정론이 있어요. 자유의지? 그거 다 환상이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유전자부터 환경까지 이미 정해진 원인들의 결과일 뿐이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고 우리의 선택은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요즘 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이 둘 사이의 중간지대를 많이 탐구합니다. 바로 양립가능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강물이 정해진 길을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이건 결정론적이죠. 하지만 그 강물 안에서 물고기는 자기 맘대로 헤엄칠 수 있잖아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나 성격이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뇌의 화학작용과 우리가 살아온 경험의 산물이라면 유죄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과학이 인간 행동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칠수록 어쩌면 우리는 책임이나 정의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의 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죄를 물어야 할까요?